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J.B. 프리츠커가 오늘 일리노이주의 제43대 거버너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문제거리가 산적한 이 일리노이주의 이 프로블럼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그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와 관심이 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 칼럼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그가 갖지 못한 것은 핑계, excuse일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그가 거버너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인 환경은 거의 모두 갖추었습니다. 의회의 상하원이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11월 선거의 블루웨이브로 연방, 시, 카운티, 타운십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됐고 심지어는 일리노이주의 대법원도 4대 3의 비율로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이제는 그가 약속한 대로 일리노이주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만일 잘 못 풀면은 excuse, 핑계거리가 없다. 고로 기필코 해내라. 이런 주문을 하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사실은 전임자인 거버너 브루스 라너는 민주당 의회에 끌려다니면서 주 예산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정치를 하다가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취임하는 거버너 J.B. 프리츠커가 맡고 있는 good news는 무엇인지, bad news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일리노이주가 앞으로 4년 동안 개선이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것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선 공무원 펜션 기금 부족분 최악입니다. 무려 1,300억 달러의 돈이 부족합니다. 일리노이주의 크레딧 레이팅 전국 최악입니다. 정크 수준인데 빚이 많고 해결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일리노이주가 안고 있는 외상값이 무려 7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property tax 등 텍스가 제일 높고 infrastructure, 도로, 다리 이런 것들이 기관시설이 가장 낙후한 것이 바로 일리노이주입니다. 또 정치 부패가 제일 심해서 한때는 거버너 두 사람이 동시에 감옥에 가 있은 적도 있는 것이 바로 일리노이주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시카고 시의원의 금품 강요 기소권을 보면은 이쪽 정치인들의 부패 사슬고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의 인구가 5년째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고 정부 부패가 심하고 잡 얻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줄줄이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 18년 사이에 줄어든 거주인들이 무려 4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곧 일리노이주의 연방 하원직 배정이 한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입니다. 이들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으로 공무원 은퇴연금이 1,300억 달러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적자 예산이고 또 부패가 만연해서 거버너들이 감옥에 가고 시의원들이 감옥에 가고 또 이게 모두 연결이 되니까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계속 높이게 되고 피를 올리고 인컴 텍스를 올리고 심지어는 소다 텍스까지 신설을 하고 시민들의 주머니만 쥐어짜다 보니까 엑소더스가 5년째나 계속이 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임 거버너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이유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정치적인 환경이 좋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걸림돌 없이 정책을 추진해서 입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JB 프리츠커가 받은 표가 전체 54.5%나 됩니다. 또 민주당 의회가 받은 표가 58.8%입니다.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74대 44의 비율로 다수당이고 상원도 민주당이 40대 19의 비율로 다수당입니다. 슈퍼 머저리티 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Secretary of State라든가 Comptroller라든가 헌법이 정한 선출직이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버브의 타운십이라든가 시티, 카운티도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리노이주는 민주당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새 거버너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나 팻 퀸이 정치에 실패를 했고 브로거비치는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민주당 기득권 세력, 이를테면 마이클 메리건 하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프리츠커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1억 6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에게 신세를 앉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하원 의원, 카운티, 타운십, 연방에 이르기까지 그의 돈질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세를 진 곳을 따지면은 노조라든가 투표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압력이라든가 잔소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러울 수 있다. 그런 기대가 가능합니다. 이 남은 문제는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spending, 지출을 얼마나 규모 있게 줄일 것인가, income tax는 말한 대로 주 헌법을 개정해서 개정할 것인가, 또 workman's compensation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유니언과의 새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property tax는, gasoline tax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리화나 합법화라든가 갬블링 시설은 진짜 할 것인가, 또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도로와 교량,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 적자 예산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잡은 어떻게 늘리고 미니멈 웨이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엑소더스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70억 달러가 넘는 외상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도 없는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펜션 문제인데 1,300억 달러입니다. 퇴임하는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쓴소리를 했는데 주 헌법을 개정해서 공무원 은퇴연금의 혜택을 줄여라. 지금까지처럼 매년 3%씩 이걸 상승하면은 해결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고로 공무원 은퇴연금은 손 못 댄다는 헌법 조항을 개정해서 이거를 잡지 않고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현직이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십만 명의 은퇴 공무원들, 또 그 가족들, 노조원들, 또 현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로서는 이런 조치가 자신의 숟가락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등을 돌리면은 천하장사라도 선출직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라마 매뉴얼 시장이 이 주장을 한 직후에 JB도 NO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큰 관심사입니다. 참고로 애리조나주에도 민주당 가버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헌을 해서 애리조나주의 펜션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의 펜션은 2003년부터 증가일로에 있는데 15년 만에 부족분이 지금 400억 달러에서 1330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리노이주의 현황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월 14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 또다시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가 마지막 국면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숨기려고 통역사의 노트까지 빼앗았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러시아에 더 강경하다고 방어하고 나섰지만 미러 양국 정상의 관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어제 NBC 방송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사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면 폭설로 인한 충돌 사고가 800건 이상 일어났으며 사망자 4명, 부상자 57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 지역의 한 경찰관은 지난 12일 순찰 도중 폭설로 마비된 도로 위에서 한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으며 부상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도 교통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수천 편의 항공이 캔슬되거나 중단되고 12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부분의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사태가 4주차를 맞은 가운데 휴스턴 국제공항의 터미널이 폐쇄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은 어제 셧다운에 따른 보안 요원 부족으로 일부 터미널을 폐쇄했습니다. 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폐쇄 터미널의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며 승객들에게는 다른 매표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교통안전국 TSA는 관련 내용에 따른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도 지난 11일부터 중앙홀딩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원노조가 30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LA 카운티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고로 900여 개의 학교에 약 60만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월요일인 오늘 학교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대규모 집회를 하고 시청까지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6.5%의 임금 인상과 교내 사서, 상담사, 간호사 증원, 학급 규모 축소, 시험 횟수 축소, 자율형 공립학교, 차터스쿨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가 오늘 새 주지사로 선서를 하고 취임합니다. 그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하원과 민주당 주요 선출직 등 자신의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정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주 인컨택스를 누진세로 한다는 등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충돌 사고로 동승했던 자신의 딸을 사망케 했던 운전자가 중형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9살 아드리아나 도날스는 지난주 다운타운 웨커 드라이브에서 음주운전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동승했던 23개월 된 딸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특수 음주운전으로 기소했는데 그녀는 무면허, 무보험이었으며 사고 당시에 마약과 알코올을 과다 섭취했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얼어있던 저수시설에 빠졌던 어린이가 소방서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11살 난 이 남자 어린이는 네이버빌에 있는 아파트먼트 인근 저수시설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졌습니다. 이 소년은 저수진의 진흙 수렁에 발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근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해 구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예상되며 아침과 저녁에는 20도대를 유지하면서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5도. 내일은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7도. 수요일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3도. 목요일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9도입니다.